나는 워킹맘이다. 오늘은 일하면서 아이 키우는 문제에 대해서 내 경험과 생각을 나누고자 한다. 15개월 육아휴직을 쓰고 복직을 계획한 나는 첫째를 돌도 되기 전에 어린이집에 보내야 됐다. 그때는 너무 애잔해가지고 아기 데려다주면서 훌쩍훌쩍 울었던 날도 있었다. 죄책감 아닌 죄책감이 엄습했다. 그러다가 아이 얼굴 볼 때마다 슬퍼하는 내 얼굴 보여주는 게 과연 좋은 걸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됐고 생각을 고쳐먹었다. 오매불만 기다리는 엄마 얼굴이 울상이라니 정신 고쳐잡고 웃자 이렇게 생각을 했다. 그러니까 신기하게도 애가 바뀌었다. 엄마도 강하지만 사실 애기는 엄마보다 더 강한 존재. 의젓하게 어린이집 생활 적응하고 말도 빨리 트고 배변 훈련도 잘 마친 첫째 덕분에 나의 우당탕탕 첫 복직은 잘 마무리가 됐다. 워킹맘으로 힘든 날 꼽으라면 솔직히 한두 개가 아니지. 불현듯 생각나는 건 일하다가 갑자기 생기는 야근, 회식, 출장 알아서 피하고 조절한다고는 하는데 눈칫밥 먹어가면서 빼는 게 스트레스일 때도 가끔 있다. 그러다 보니 많은 육아 선배님들처럼 나의 육아철칙은 양보다 질이다. 일하는 엄마기 때문에 양은 물리적으로 채워줄 수 없는 부분이라 어찌 보면 당연한 논리. 그래서 나는 짧은 시간이라도 질로 승부하자 마음먹었다. 아무래도 일하는 엄마의 가장 큰 고민은 아이와의 애착 관계가 부족할까 하는 점일 텐데 5년차 육아를 해보니까 같이 있는 시간이 길다고 무조건 애착이 높아지는 건 아니더라. 그래서 나는 짧은 시간 아이의 관심과 애착을 만들기 위해서 나만의 필살기를 만들기로 했다. 나는 대학 졸업 후 라디오 리포터와 프리랜서 MC로 첫 사회생활을 시작했다. 4년 정도 일하고 현재는 별개의 직업을 갖고 있지만 그 시절 짬바를 100분 활용하는 시간이 생겼는데 바로 책 읽기다. 10시가 넘어서 퇴근하는 나를 하루 종일 목 빠져라 기다리는 애들, 책 읽어달라고 기다리는 거다. 이 시간만큼은 애들한테 딱 집중해가지고 능력치를 발산해본다. 한 번 더 읽어요. 수리수리 없어져라 초록괴물. 그리고 또 요즘엔 그림 그리기에 빠져가지고 난 종종 발로 그렸냐는 소리를 많이 들었는데 아이들이 자꾸만 그려달라고 하니까 요즘엔 그림 그리기도 열심히 해준다. 하얗게 불태웠지 오늘도. 사실 전업도 귀하다. 내 모든 것을 잠시 내려놓고 나의 우선순위를 아이에 두는 일, 그만큼 고귀한 일이 있을까? 내 일이 있지만 그보다 앞서서 누군가를 챙기는 일. 나는 살면서 오래 해보지 못했다. 15개월이란 짧은 육아휴직 중에 해본 게 어찌 보면 다라면 다. 그때 짧지만 강렬한 기억. 나 아닌 누구의 삶을 이토록 들여다보았었던가? 그 어느 때보다도 진한 사랑이었다는 걸 기억하고 있다. 왜 우리가 사랑을 시작할 때 신호라는 그럼에도 불구하고란 뜻인데 아파도 불구하고 바빠도 불구하고 힘들어도 불구하고 그 모든 상황을 이겨내는 것이 찐 사랑 아닐까? 나에게는 아이와 부모의 관계인 것 같다. 나는 현재 상황상 그렇게 하지 못하지만 전업으로 아이를 보는 데디, 마미 모두가 너무 고귀하다고 생각한다. 워킹맘으로 가장 힘든 일은 아마도 아이가 아픈 게 아닐까? 갑작스럽게 잡히는 회식보다도 더 마음의 준비가 되지 않은 게 바로 아이의 갑작스러운 질병. 친정엄마, 시엄마까지 다 동원해야만 사태가 해결되지만 사실 그것도 간편한 일은 아니다. 아이가 아프면 눈앞이 캄캄해지기 마련이고 아무도 뭐라고 안 했는데 홀로 죄인이 되는 기분. 나는 그저 내 아이를 사랑할 뿐인데 미안함은 어느 순간 기본값이 돼버렸다. 그러다 보니 미안함이 튼튼한 씨앗이 돼서 전업이든 워킹맘이든 워킹데디든 참 열심히 살고 그 덕에 단단해지는 것 같다. 가끔 친구들은 말한다. 나를 잃어버리고 엄마로 살다가 나이가 한 50이 되고 아이가 독립해 나가면 난 뭐가 될런지 알 수 없는 두려움이 엄습한다고. 그럴 때 나는 묻고 싶다. 그래가지고 다시 돌아가면 넌 일할 거야? 아이 볼 거야? 뭐든 그 상황에서 최선을 다했기에 후회가 없어. 그 모든 삶은 훈장이지 않을까? 그래, 정답은 없다. 마음속 죄책감 지우고 헛헛함도 지우고 각자의 상황에서 최선 다했나? 그것만 돌아보면 되지 않을까? 나이던 혹은 남편이던 혹은 혼자서 아이를 봤던. 그래서 나 역시도 매일매일 시험에 든다. 하지만 그 덕에 이게 최선인가? 묻고 또 묻는다. 우리 죄책감은 지우고 사랑을 더해보자. 정답은 없다. 그대도 나도 그 자리에서 후회 없이 최선을 다한다 하면 됐다. 오늘도 나는 시행착오를 겪지만 나도 그리고 이 영상을 보는 그대들도 모두가 최선을 다했으면 그걸로 됐다. 마지막으로 퇴근 후 바짝 엄마로 사는 나의 일상을 담으면서 이 영상을 마쳐볼까 한다. 애들을 이제 재웠고요. 역시나 저희 애들은 조금 전에 잠들었기 때문에
지금 12시 42분이니까 한 12시 조금 넘어서 잠들었나. 진짜 왜 이렇게 늦게 자는지. 제 생각에는 제가 이제 퇴근이 늦다 보니까 저를 기다리는 그런 이슈가 있어서 점점 그것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계속 늦어지고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사실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 할수록 점점 퇴근 일찍 하는 삶을 살고 싶다. 그럼 또 자꾸 결론이 일은 정말 힘들다. 일도 하고 애도 보고 참 쉽지 않다. 이런 결론에 도달하게 되는 거죠. 참 마음이 약해지고 그러는 때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제 또 애들 재우고 이제 자려고 이제 준비를 이제 씻으려고 세수를 막 하려고 하던 차에 갑자기 뭔가 쎄한 거예요. 뭐 쎄한 느낌이 드는 거예요. 뭐지? 이럴 경우에는 거의 100이면 100. 맞다. 내일 애기 뭐 챙겨줘야 되는데 이런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거든요. 아니나 달라 핸드폰에 이렇게 캘린더에 써놨던 걸 보니까 아니 산타 카드를 써야 되는 걸 깜빡한 거죠. 사실 이것도 3일 전까지 지금이 주말 꼈으니까 금요일까지 써서 보내야 되는 거였는데 그마저도 까먹고 못 보냈어요. 그러니까 사실 이게 뭐 저는 워킹맘이라는 거에 조금 뭐라 그럴까 그렇게 막 100% 워킹맘들은 다 놓쳐요. 이렇게 하고 싶진 않아요. 왜냐면 일을 하시면서도 아이들을 정말 잘 챙기시는 분들이 정말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런데 사실 이게 100%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 요소는 아닐까 싶어요. 왜냐면 다음날 출근할 것들 준비하고 내가 이 뭐 프로젝트가 있다거나 뭐 그런 것들 때문에 준비할 사항들이 참 많은 것과 거기에 플러스 아이들의 무언가를 챙겨야 된다 같이 와버리면 이 둘 중에 하나는 놓치게 되는 거죠. 저 같은 경우엔 그래요. 그래서 회사에 무언가를 빠뜨리거나 아니면 아이의 준비물 같은 걸 빠뜨리거나 이런 경우가 생겨나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예 없을 수는 없어요. 그럼 생길 수밖에 없고 더군다나 또 아이가 이제 첫째 아이 같은 경우에 5세가 되면서 5세는 어린이집이 아닌 유치원의 단계로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어린이집은 보육이 더 비중이 많다 보니까 뭘 해와라 뭐 이런 것들은 그렇게 많지 않았었어요. 그런데 이제 5세가 되다 보니까 뭘 해와라 뭘 만들어와라 뭘 가져와라 이런 게 진짜 현격히 많아진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자꾸 놓치게 되는 거예요. 자꾸. 근데 그때마다 그런 생각 해보신 적 없어요? 역시 또 이게 두 번째 진짜 현타가 오는 거죠. 내가 진짜 무엇이 중요한디 내가 이렇게 정신을 빼놓고 다니고 뭐 사실 둘 중에 하나를 경중을 따지자면 내 일의 프로젝트를 놓치는 거와 내 아이의 준비물을 놓치는 거 둘 중에 하나가 뭐가 더 속상하냐를 만약에 얘기한다면 저는 솔직히 얘기하면 후자예요. 아이의 뭔가를 챙겨주지 못했을 때 오는 그 현타가. 사실 내 문제를 내가 해결하지 못했을 때는 그냥 뭐랄까 안타까움까지는 아니잖아요. 그냥 왜 그랬지? 다음에 정신 차려야 이렇게 되는데 뭔가 아이의 준비물을 챙겨야지 못했을 때는 그게 안타깝다. 나 때문에 애가 못 챙겼구나. 이런 생각까지 오게 된단 말이죠. 어쩔 수 없이. 일을 하면서 아이를 보는 게 쉽지 않다라는 거를 이럴 때 한번 느끼게 되는데 어쨌든 너무 이게 심파로 가면 안 되니까 어쨌든 그래서 제가 산타 카드를 못 보냈고 지금 다행히 행사 전까지는 하루 정도 여유가 있어서 그 전날까지는 보내달라라고 해서 지금 써야 되는데 그마저도 잊고 있다가 갑자기 씻으려고 했는데 이거는 신의 계시야. 막 써야 돼. 잊은 거 없어 막 신이 얘기하는 것 같은 그런 그 쎄함을 느꼈단 말이죠. 씻기 직전에 씻으면 바로 기절해요. 근데 그게 갑자기 생각이 나서 지금 산타 카드를 써야 되는데 그러려고 이렇게 자리를 만들었고 카드도 갖고 왔고 영상도 찍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게 산타 카드를 이게 저희 첫째랑 같이 가서 샀어요. 그러니까 이걸 제가 쓰면 당연히 선생님은 산타가 써서 보낸 거라고 말씀을 하시겠지만 눈치 빠른 저희 첫째가 과연 믿어줄까 그거 참 궁금하고 저도 산타한테 편지 받아본 적이 없잖아요. 산타를 빙의해서 내가 써야 되는데 어떻게 써야 되는지 모르겠는 거야. 호호호호 메리 크리스마스 이게 말로는 되는데 이거 어떻게 편지를 쓰지? 이거 거의 미션 아니에요? 너무 어려워요 이거 진짜. 어떻게 쓰지? 아이디어가 샘솟지가 않네요 진짜. 어쨌든지 간에 저쨌든지 간에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눈치가 너무 빨라가지고 저희 첫째가 바로 할 것 같은데 어쨌든 한번 써보겠습니다. 호호호호 메리 크리스마스. 어떤 느낌이지? 그냥 써. 호호호호 메리 크리스마스 난 산타 할아버지예요. 이게 말하면서 하니까 잘 써진다. 호호호호 메리 크리스마스 난 산타 할아버지예요.
올 한 해 착한 일 많이 했어요. 엄마 말은 잘 들었고요. 이 산타 할아버지는 다 알아요. 우리 첫째가 엄마를 사랑하고 아빠 말을 잘 들었다는 사실을요. 맞는 건가? 잘 들었다는 사실을요. 앞으로도 편식 안 하고 밥 투정 안 하고 거짓말 안 하고 때 안 쓰고 엄마 아빠 많이 사랑할 수 있죠? 완전 사심이 너무 들어갔는데. 나는 이 산타 할아버지는 희율이가 세상에서 제일 멋진 아이가 될 거라고 믿어요. 그런 의미에서 선물을 준비했어요. 앞으로도 많이 웃길 바라요. 메리 크리스마스. 산타 보냄 완성되었습니다. 자, 이래서 완성을 했고 이제 믿어주길 바라면서 봉투에도 넣었어요. 스티커는 이거 엄마들은 다 갖고 계시죠? 이거 라벨기로 이 라벨기가 있잖아요. 하도 뭐 칫솔 받고 치약 받고 뭐 또 유치원 가면 애들이 막 섞이니까 뭐 옷이며 뭐며 공책이며 막 이런 거에다 다 이름 쓰라고 하니까 라벨기 다 가지고 계실 거예요. 와, 진짜 이런 거 아이 키우시는 분들은 꼭 필요한 그런 아이템이죠. 자, 이걸로 산타가 라벨을 하나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산타가 희율이에게 뭔가 산타 할아버지가 참 한국말을 잘하죠. 자, 이렇게 해서 완성이 됐습니다. 믿어줄 거예요. 저는 아직 우리 첫째가 동심이 있다고 믿습니다. 자, 이걸로 오늘의 할 일 끝!